볼까요? 아이고, 다시 지울게요, 요거. 네. 자, 300제곱미터 첫 번째 보험 가입 금액 300제곱미터의 최대 유료현실하고 똑같잖아요. 경량철 5만 원에서 50만 원. 그러면 여기 최대라고 했으니까 50만 원. 그럼 어떻게 되죠? 15의 동그라미가 지금 7개 되나요? 둘, 셋, 넷. 1억 5천만 원인가요? 네. 항상 단위는 마지막엔 꼭 쓰셔야 됩니다. 최대 가입 금액.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약관, 시가의 경우에는 구조체를 반영해서 감가를 적용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가입 금액을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선택한다 해서 끝나서 그냥 제조달가액 특약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유료운실과 버섯제배사는 저렇게 한다. 이게 대부분의 의견이다. 만약에 논란이 없으려면 이렇게 조건이 제시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오케이. 자, 그럼 가입 금액은 이제 결정했고요. 그다음에 수재 부보장 가입할 거 다 했네요. 네.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까지.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가 뭐였죠? 3점짜리는 이미 맞췄고 단지 또 하우스 말고 단지 즉 부대시설까지 포함하라는 얘기죠. 네. 보통 약관 보험료를 구하래요. 그러면 뭐 농업용 시설물 가입 금액 나왔고 두 번째 부대시설 가입 금액이 나와야 되겠네요. 부대 가입 금액이 제시가 됐어요. 내부 구조체에 연결 부착돼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오케이 피보험자 소유의 포인트. 자, 버섯 재배를 위해서 내부 구조체 연결 부착돼 노출되지 않는 조건 피보험자 소유 아까 임차 안 된다 그랬죠? 임차 안 된다. 수평 커튼 이게 돼요. 과거에는 아예 보험의 목적으로 수평 커튼 터널 이런 거 보온 시설로 다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평 커튼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시설도 그렇고. 그럼 400만 원 일단 오케이. 버섯 재배를 위해서 농업시설물 내부 구조체 연결 부착되어 조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오케이 피보험자 소유의 컨베이어 이런 거 여기서 이게 되나 안 되나 그럼 다 달라지잖아요. 계산 방법이 계산 결과값이 컨베이어 안 돼요. 이거 보자고 만든 문제고요. 그러면 부대시설 가입 금액은 어디 갔어요? 400만 원이네요. 400만 원. 자, 그럼 단지 총 가입 금액이 얼마예요? 총 가입 금액. 물론 지금 총 가입 금액은 필요는 없지만 네. 1억 5,400만 원인가요? 자, 그럼 보험료 구하라고 했으니까 단지 보험료 구하라고 했으니까 보험료 제가 시설 보험료 한번 정리 우리 했었죠? 시설 보험료 기본적으로 뭐다? 가입 금액 곱하기 요율이다. 기본적으로 이거다. 즉 손해율에 따른 또 방제시설 이런 할인할 증률 뭐 적용 안 된다. 그렇죠? 포도 신규 과수원 주의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인삼 해가림 시설 6년근 인삼 재배 그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돼지 그냥 돈사 가금사 뭐 설해손해 부보장 특약 가입했고 할인율 제시 또 특약 가입 안 했는데 할인율 제시됐다고 무조건 적용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동물복지 인증계약 이런 것도 적용 제시되면 가입했으면 하는 거고요. 농시, 부시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를 거 없더라. 결국 여기다 뭐다? 여기에다가 종별 요율이 들어가는 거고 1년 미만 가입했으면 단기 요율 들어가는 거고 수재 특약 가입했으면 10% 할인 들어가는 거고 똑같은 원리예요. 네. 자, 그런데 농시, 부시 제가 또 여기 총 가입 금액 썼다고 이거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종별 뭐라고요? 종별은 뭐에만? 농업용 시설물, 시설 작물에만. 주계약에만, 특약 안 되고. 단기 모두, 단기율은 전부 다 주계약이든 특약이든 작물이든 부대시설이든 농업용 시설물이든. 그러니까 구분해야죠. 그것 때문에 구분하는 거예요. 종별 때문에. 자, 그러면 농업용 시설물 가입 금액 1억 5천 곱하기 지역별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10%
종별 아까 버섯잽에서 경량 철골조 이게 농업용 시설물. 만약에 부대시설 가입 안 했다? 지 종별에다가 단기효율 그다음에 수재특약 가입했으면 할인 이것만 적용하시면 되죠.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400 여기 또 200까지 추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또는 또 얘도 안 될 거야 해서 부대시설 없음 하면 답 틀려버리는 거죠. 네. 지역별 동일하게 적용을 했으니까요. 네. 지역별 종별만 부대시설 1년 가입했으면 이게 끝인 거죠. 단기효율이 1.0이니까. 하지만 아까 단기효율 주계약 가산해서 0.8이었죠. 수재특약 가입했으니까 곱하기 0.9 1-0.1을 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답은 얼마 나올까요? 답. 이 농시, 부시, 보험료 할 때 시설작물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들이 무엇인지 네. 이 요율들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뭐였죠? 화재 대물배상 책임보장 특이하게 보험료를 산출하세요. 가입했고요. 배상 한도액 5억 했네요. 여러분, 산출 기초금액이 뭐예요? 산출 기초금액 있잖아요. 보험료 공식 보면. 대물배상 책임보장이잖아요. 책임의 가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냐?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내는 건데 책임을 어떻게 가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냐?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전문가들이 보니까 12025 000으로 가입금액을 그냥 산출해 놓자. 책임이 많아지면 그러면 인상시키자. 책임 한도액에 따라서. 지금 5억이래잖아요. 5억 배상 한도액 5억 높아지잖아요. 보험료 많이 내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딱 세팅해 놓고 못 박아 놓고 이해되시죠? 네, 그럼 5.23 됐죠? 끝? 여기서 끝이여야 돼. 저기를 안 했네요. 영업요율 안 했네요. 영업요율. 자, 화재 특약의 영업요율 합니다. 화재 특약의 특약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약관 영업요율 아니에요. 화재 특약의 영업요율. 여기다 할게요. 4. 자, 1년이면 여기서 이제 끝인데 단기 해야죠. 단기. 가산, 농금원 이론서의 대물배상 이 친구는 불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화재 특약의 특약이고 위에서 조건에 하지 말라 했으니 우리는 그냥 하지 말자. 이 공식을 막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농작물 재해보면 일단 이렇게 못 박아놓고 그쵸? 화재 특약의 특약 그다음에 이게 고정금액이니까 책임 한도에 따라 증가 공식을 무조건 암기하려 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컨베이어 모르시면 못 푸는 문제고 아시는 분들은 다 15점 맞는 문제죠. 뭐. 복분자네, 복분자. 자, 과실 밭작물은 충분히 1과목에서 2과목 수준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아주 자세히 실려 있잖아요. 그렇죠? 피해율 구하래요. 피해율 구하라는데 괜히 시간 아깝게 우리 막 보험금까지 구하지 마시고요. 고사 결과 모지수 넷째짜리 반올림의 셋째짜리까지 피해율도 셋째짜리 반올림의 둘째짜리까지. 자, 평년 결과 모지수. 자, 고사를 수학 전후 합쳐서 평년으로 나눠야 되겠죠? 피해율 구하려면 평년이 있어야 돼요. 평년이 없네요. 평년 산출하면 되죠. 자, 평년 결과 모지수. OD의 평년 결실수. 공식 똑같죠, 여러분? A. 복분자라면 과거 평균 결과 모지수. 과거 결과 모지수 평균. 뭐 과거 수학량의 평균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곱하기 5분의 가입한 해. B. 자, 얘는 OD라면은 만약에 과거 결실수 평균이 되겠죠? B. 과거 결과모지수의 과거 표준 결과모지수의 평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거 결과모지수의 평균. 이번에 농금원 이론서에 이거 좀 엉망으로 나와 있죠. 네. 뭐 평균 내는 거 아니에요. 이 B가 다른 것처럼 표준 수확량의 평균에서 평균 내는 거 아니에요. 복분자하고 OD는 고정값이 고정값 여러분. 고정값. 무엇을 기준으로 고정해 놓냐고요? 복분자 같은 경우는 수령에 따라.
수령 뭐라고 나왔죠? 2에서 나무 수령이 4년생이면 복분자 수령이 2에서 4년생이면 5개. 5개가 표준이래요. 그래서 원래 거기 보시면 그냥 뭐 표준 결과모지수라고 수령별 표준 결과모지수라고 나와 있는데 수령별이 빠져 있죠. 그다음에 5에서 자, 요거 좀 문제일 수 있는데 11년이면은 4개래요.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요거 왜 문제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요거 10년이 돼야 깔끔한 거예요. 5에서 10년. 인수제한 목적물 한번 가보세요. 1년 이하 그다음에 11년 이상의 포기로만 구성되면 얘는 인수제한에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이런 대로 하자. 뭐 따질 거 없다. 네. 고정값이에요. 나무 수령에 따라. 그러면 여러분이 B값이 제시 안 돼 있네가 아니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B값이 없어요. 이거 못 구해요가 아니라 수령 봐야 되는 거죠. 수령. 복분자는. 이해되시죠? 몇 년생이냐? 얘는 가입하지 않은 해. 여기 또 B분의 C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어요. 왜 없어요? 1이라서 없는 거예요. 곱하기 1. 아니, 가입한 애가 만약에 3년이면 C가 3년이잖아요. 그리고 수령별 표준 결과모지수 똑같이 3년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5개 나오잖아요. 여기 약분하면 그냥 1 돼버리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가입하는 해 복분자 수령이 6년생이다. 그러면 가입연도의 표준 결과모지수 4개. B값 수령별 표준 결과모지수 똑같이 4개. 1. 자, 이걸 OD로 볼까요? OD. 과거 결실수 평균. 똑같아요. 평년의 50과 조사 비교해서 하는 거. 물론 복분자는 실제 결과모지수. 여러분 다 알고 계신다는 전제에 지금 강의합니다. 실제 결과모지수와 평년 결과모지수 50% 중에 큰 값. 그죠? 실제 결과모지수가 뭐지? 뭐 유추하는 건 있지만 우리 유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 우리 지금까지 농구원 이래서 여러분 복분자 공부하시면서 실제 결과모지수 뭐 조사하거나 계산하는 거 배우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확장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제시되겠죠. 둘 중에 큰 값. 얘가 만약에 OD라면은 여기 조사 결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평년 결실수의 50%. 이건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큰 값, OD라면. 자, OD라면 이제 B는 뭐예요? 잘못 나와 있죠? 농구원 이론서에. 자, 품종별 OD는 품종별 표준 결실수. 자, 이 친구가 청일봉이에요. 이 친구가 뭐 과상 2호예요. 125개, 131개. 이게 딱 고정값이라고요. 그래서 얘도 OD도 B분의 C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가입연도의 표준 결실수, 가입연도의 청일봉이에요. 아니, C, 가입연도의 청일봉이에요. 몇 개 고정값. 품종별 표준 결실수 똑같잖아요. 같은 품종을 지금 가입하는 거니까. 그쵸? 네. 얘가 없구나.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전혀 다른 식인가요? 이건 아니죠. 여러분 기초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평년 수확량 산출식과 동일한 식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입연도에는 과거 수확량의 평균을, 과거 결과모지수, 과거 결실수의 평균을, 가입하지 않은 해에는 과거 표준 수확량의 평균을, 복분자는 수령별 표준 결과모지수, 품종별 표준 결실수 평균 아니고 더 평년 수확량 개념의 확실한 식이죠.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 넘어가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복분자는 B값이 제시가 안 돼 있는 애가 아니라 수령을 봐야 된다. 고정값이다. OD 품종별 표준 결실수 고정값이다. 이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평년 결과모지수가 나와야 PA율이 나오는데 없네요. 그럼 계산해야 되겠죠. 계산 A 과거 결과모지수 평균 아예 나와 있네요. 실제 결과모지수와 평년 결과모지수 50% 중에 큰 값. 무사고일 때. 무사고일 때는 당연히 표준과 평년의 큰 값의 110% 동일하죠. 네. 자, 그러면 A가 5니까 5 곱하기 가입 횟수가 4번이네요. 네. 여기서 벌써 여러분 답 나오죠. 자, 4년생. B가 없네. 아니, 4년생 여기 있잖아요. 2, 3, 4는 몇 개라고요? 5, 5개. 포기다. 그 다음에 5년부터 좀 이상하지만 11년까지는 4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거. 1 마이너스 5분의 4. 뭐 약분돼 버리면. 그쵸?
뒤에 없고. 그럼 어떻게 되죠? 5개 나오네요. 여기 계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또 제가 맞게 했나? 네. 맞죠? 네. 다 약분돼 버리면 5개 나오죠. 뭐 그냥. 제가 아까 여기서 답 나오죠 했던 이유가 5개. 평년이 5개. 그럼 우리 이제 고사 결과 무지수만 알면 되겠네요. 네. 고사 결과 무지수 수학 전후 종합위험, 특정위험 다 사고 났었나 봐요. 다 제시돼 있네요. 그러면 구해봅시다. 자, 종합위험 때는 일단 뭘 구해요? 지금 5개, 아이고 죄송합니다. 평년 5개 대비 얼만큼 감소했니 이거잖아요. 그쵸? 평년 5개 대비 얼만큼 감소했니? 진짜 살아있는 거 구해야 되죠? 진짜 살아있는 가지. 진짜 살아있는 게 뭐라고요? 살아있는 거지만 그중에 수정 이상한 애들은 빼자. 자, 살아있는 거 알아야 되겠네요. 살아있는 게 표본 구간 했더니 90개래요. 근데 표본 구간이 6구간이래요. 한 구간에 5포기씩 들어가 있죠? 5. 30으로 나누니까 3개 나오네요. 살아있는 게 지금 표본 구간에 포기당 3개. 자, 수정 분량 환산 개수를 구해야 되겠네요. 전체 표본 포기 중에 이미 6송이를 뽑아서 조사해 봤더니 결실수가 360개, 수정 불량한 애들이 162개. 이 중에 15%는 원래 수정이 안 되더라. 얘 빼먹지 마시고. 네, 그러면 162 나누기 360 30% 나오네요. 수정 불량 환산율이 30%, 환산 개수. 자, 얘를 어디에다 적용해요? 그냥 간단하게 살아있는 것 중에 수정이 불량한 거잖아요. 30% 맞나요? 162 나누기 360 맞네요. 네. 살아있는 것 중에 수정이 불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0.9개. 근데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장 간단하지만 원래는 뭐예요? 표본 구간에 살아있는 거 90개 일일이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90개마다 얼만큼 수정 불량 결과 무지수가 나오죠. 합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합산. 그 중에 지금 6구간에 5포기씩이니까 30포기.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여러분 편한 계산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살아있는 게 2.1개 나오네요. 2.1개. 자, 평년 대비 2.1개가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면 2.9개가 손해인데 미보상이 있나요? 미보상 10%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0.1 하면 미보상 나오겠죠? 직접 해볼게요. 5-2.1 0.29개가 미보상 구사 결과 모지수.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평년 대비해서 손해보는 거 다 구했어요. 좀 지우고 할게요. 자, 5개를 기대했는데 진짜 살아있는 게 3개고 그 중에 아까 뭐였죠? 0.9개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미보상 계산했더니 0.29. 그러면 5 마이너스 2.61개가 종합위험 때 고사 결과 모지수. 종합위험. 네. 여기 있죠. 네.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별표 구해 있는 대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의 수정불량 환산율 합산해서 표본 포기수 하셔도 되고 어차피 난 이거 약분하겠다. 여기 30과 90을 약분하겠다. 이거 나오니까. 네. 이런 거 가지고 틀리게 할 수는 없죠. 되도록이면 저는 별표 구에 충실한 풀이대로 하시기를 권하는데 최근 추세가 문제 개수를 확 늘려버려요. 그래서 시간 부족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하자. 자, 이제 특정위험 거 구해야 되겠죠? 진짜 살아있는 게 몇 개예요? 여기죠. 여기에서 이제 열매가 계속 자라서 수확이 시작됐잖아요. 죽은 나무에서 못 자라잖아요, 열매는. 여기에서 열매가 자라서 이제 수확을 막 하다가 태풍, 광풍, 우박을 맞았어요. 그래서 얼만큼 수확이 감소됐지? 수확 감소, 환산, 개수를 구해서 여기에 적용하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종합위험 때 과실손해 조사를 안 했다, 사고가 없었다.
그럼 뭐 기대했던 거에서 열매가 자라서 여기에다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 차이. 네. 자, 결실률 볼까요? 40%가 지금 현재 시점 결실돼 있대. 결실돼 있다? 수확이 가능하다. 전체 개화수분의 전체 결실수. 그쵸? 근데 현재 시점 얼만큼의 수확이 가능해야 된대요. 잔여, 수확량, 비율. 이게 공식 쓰는 게 지난번 시험에 나왔었죠. 자, 6월 10이네요. 사골자의 재고 43, 사골자 460 나누기 2. 6월 8일부터 보장 중기 20까지는 저렇게 하셔야 되겠죠? 10의 제곱 마이너스 43 곱하기 65%. 작년에 이 공식이 바뀌면서 이 제곱이 누락된 채 나왔던 논금원 이론서가 있어서 나중에 수정하긴 했지만 주의하시고, 그러면 65%가 현재 스코어 지금 잔여 수확량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태풍 우박 맞아가지고 가능한 게 이만큼이래요 지금. 그러면 25%의 수확이 감소됐겠네요. 수확 감소 환산 계수. 자, 종합위험 때 진짜 살아있는 거 즉 3-0.9에서 수확이 시작됐는데 이 중에 25만큼 감소됐겠구나. 그러면 2.1 곱하기 0.25 하면 0.525인데 아까 소수점 처리하면 맞겠죠? 525개가 수확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자, 미보상 비율 있네요. 미보상 비율. 이만큼 중에서 15%는 보상하는 손의 이외의 원인이다. 차감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일단 답부터 볼게요. 일단 0.525개 맞나요? 525개. 네. 그래서 미보상을 차감하면 0.446 피해율 나오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실 거, 우리 항상 미보상 비율은 한 사고당 2개 이상의 미보상 사유가 있으면 합산하고 아니면 제일 큰 값 쓰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기간 거 쓰는 거예요. 이때 10% 적용해야지 15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뒤에 사고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네. 우리 미보상 감수량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의 걸 총하기 때문에 가장 큰 거, 그 기간에 조사된 것 중에 큰 거.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 조사를 한 번 하겠지만 10%인데 이때 만약에 2번, 3번 사고 났는데 15, 20 그럼 가장 큰 걸 써야지 되겠죠. 그 기본 원리가. 네. 각각의 기간 것을 쓴다. 자, 넘어가고요. 자, 9번이네요. 9번 딸기. 그럼 이제 시설 작물 우리 지난 시간에 상호풋 오토, 그다음에 상호풋 오토 외품목, 그다음에 멜국수, 수확기중 사고 발생했을 때 경과 비율 한번 구분했었죠? 네, 한번 볼게요. 계약사항 조사 내용, 가입금액 나와 있고요. 자, 시설 작물에서 가입금액 하면 떠오르셔야 되는 거 우리 정리했었어요. 이거 가입금액이 제시돼 있거나 아니면 가입 비율, 즉 연간 재배 예정 작물 중 생산비가 높은 작물의 가액의 50에서 100%인데 만약에 50%, 80% 이렇게 제시돼 있다면 좀 비례보상 아닌지 확인. 소손의 면책 확인하고 비례보상. 네, 잊지 마시고. 여기 제시돼 있으니까 이거 확인 대상이네요. 근데 벌써 딱 봐도 1,500 곱하기 17,300원보다 적잖아요. 적게 가입했네요. 그럼 비례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입금액이구나 하지 마시고 그런 거 보셔야 된다. 자, 보험기간 1년 아니네요. 단기율, 보통약관 단기율 어떻게 돼요? 50%에 3, 4, 5 빼고 6, 20% 더하면 단기율은 70% 0.7. 지역별 영업률 있고요. 농업용 시설물 몇 종이에요? 이거 5종 해당되죠. 네, 5종에 1.1 이런 건 지금 다 암기 끝났어야 되고요. 원예 시설 4종이 4종이 종별 요율이 1.0. 네. 그다음에 다 제시돼 있네요. 무조건 미보상 차감하는 거 다 바뀌었다. 그럼 피해율 한번 해볼까요? 0.8 PB. 아이고. 손비 0.6 1 마이너스 미. 그럼 어떻게 돼요? 0.8 43.2%가 피해율. 뭐 경과비율도 다 돼 있고. 자, 8% 주의해야 되겠죠?
상호프도 또 왜 품목이잖아요. 딸기. 10% 미만 수학기준사고 10%로 적용하는 그쵸. 표준 수학일수보다 더 수학을 더 빨리 끝낸 경우는 예외다. 그럼 그거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네요. 딸기 수학기준의 보험사고이며 표준 수학일수에 따라 수학했다. 그러면 10% 미만이니까 이거 페이크 10% 됐죠? 네. 보험금 먼저 구해볼까요? 재배 면적, 보장 생산비, 경과 비율 0.8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0.1, 10%, 피해율 0.432. 됐죠? 요게 핵심이죠. 네. 자, 계산값이 있을 것이고 소손해 면책금 초과하는가 보시고 비례보상. 네. 비례보상 1,300만 원 나누기 재배 면적 1,500 곱하기 17,300원. 자, 이때 주의하실 거 다른 작물은 다 괜찮은데 장미는 이것도 살짝 의아한 부분이 있지만 무조건 나무 고사 때 보장 생산비를 적용한다. 그거 주의하세요. 네. 무조건 분모에 비례 보상할 때 나무가 살아있든 죽었든 무조건 나무 고사 때 적용하는 거예요. 네. 보험금 나오고요. 보험금 밑에 있네요. 보험금. 네. 계산을 했더니 소손해 면책 초과 보험 뭐 이거 나눌 필요 없죠. 위에서 딱 판단됐으면 그냥 한 줄로 바로 여기로 넘어오시는 게 낫죠. 네. 오케이. 요거 잊지 마시고 하루라도 적게 수학일수가 적게 걸렸다 그러면은 계산된 거 그대로. 네. 그다음에 보험료는 이제 뭐 워낙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 보세요. 네. 보험금은 재배 면적의 보장 생산비,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금은 재배 면적의 보장 생산비, 보험료는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네. 제가 이거 왜 비례보상 이 친구만 비례보상 하는지 말씀드렸죠? 다른 거는 평수미평 피해율 구해서 가입 금액에 적용하는 게 이미 다 비례보상이 녹아 있는 거더라. 네. 자, 적종.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진짜 1과목 적어도 90점 맞으셔야 되는데. 보험 가입 금액 감액 여부 그 이유. 그다음에 감액 후 보험 가입 금액. 사실 여기 한 단계 더 나가서 차익보험료까지 나가야 되겠죠. 네. 근데 이거를 보통약관과 나무특약 가입했으니까 나무특약, 특약으로 나누어서 하래요. 가입특약이 나무밖에 없잖아요. 자, 보통약관 이거 뭐 그냥 말로 해도 되죠. 뭐. 평착이 5,000인데 적착이 3,600이래요. 그럼 기준이 어떻게 돼요? 3,600에 착과 감소량 제시되어 있네요. 얘 O예요, X예요? 화재에 의해서 피해 발생했대요. 화재 보상하는 손해잖아요. 그러면 인정, X 아니고 그럼 4,600. 얘가 기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준이 4,600인데 가입이 5,000이잖아요. 평착의 100%. 부등호가 이렇게 되네요. 눈금은 이러세요. 이번에 약관상 기준이 약관상 가입보다 적은 경우. 즉 더 많이 가입한 경우. 그렇죠? 그럼 감액해야죠. 감액.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가입상량을 조정합니다. 먼저. 그리고 감액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여기서 차익보험료까지 나가면 어떻게 되죠? 차익보험료까지 나간다. 감액 비율 계산해야죠. 계약 당시 가입금액은 5,000 곱하기 가입금액 평착의 100%. 그럼 1,500만 원. 근데 감액 후 보험 가입금액이 1,380만 원. 나누면 감액 비율 나올 거 아니에요. 감액 비율. 보험 가입금액 이만큼 감액했구나. 그럼 계약 당시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 개개에 요 감액 비율 몇 %? 그럼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자, 지금까지는 보장받았으니까 앞으로 감액 미경과 비율. 감액하는 시점에 앞으로 남은 비율. 요거 암기만 하면 되잖아요. 사과배 단감 덜분감 보장 수준 50, 70.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그쵸? 끝이에요. 차익보험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자, 나무특약도 뭐 가입 주수가 실제 결과 주수를 초과함으로 뭐 감액을 꼭 이렇게 비례를 해야 되나요? 비례 안 해도 되죠. 그냥 실제 결과 주수 바로 곱해도 되는데 예, 이런 걸 이해하시라고. 네. 자, 이렇게 해서 1과목 한번 봤고요.
차액보험료 계산까지 여러분 뭐 다 쉽게 하실 수 있을 거고 다음 시간에 이 과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